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반밖에 안 되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이번엔 진짜 재밌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 많은 거. 게임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오늘은 뭡니까 대체? 불면증? 불면증입니다. 네. 뭐 야. 조금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수면에 대한 얘기고요. 잠에 잠. 대한 얘기고, 네. 항상 이제 잠이 잘 오는 것보다는 잠이 안 오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많이. 예. 아니, 게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게임 하니까 잠을 못 자죠. 하여간 네? 어떻게 하면 잠을 요령 있게 진짜. 자서 네네. 게임의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네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체? 계속 가만히 있네? 네. 저 귀한 손님인데요. 네네. 예, 자 신홍범 원장님이십니다. 신홍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과 좀 다르네요. 신 원장님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시고 네. 주로 이제 수면의 대가십니다. 요즘 예. 스카이캐슬 난리가 깨는 분들 아, 많으실 네네. 겁니다. 지금 병원을 찾는 아마 불면증 MBC 환자가 출연하셔서 네네. 여러 가지 그 54만 수면에 명에 대한 이른다는 말씀도 많이 조사도 하시고 나왔습니다. 또 MBC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40대 직장인 대표적인 이모 걸 하나 씨는 그냥 2년째 이거 어떤 수면을 내용인가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수면 이제 시간은 최근에 고작 엄청나게 3시간 많이 30분. 늘었다면서요. 하루 네. 종일 네. 피곤함을 이게 떨칠 불면증 수 환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늘어났다. 불면증 많이 환자가. 자요. 3시간. 이제 뭐 아마 사람하고 그리고 만나서 이런 1시간 이상 많이 얘기하고 이제 있으면 방송을 힘들고 접하실 피곤하고. 텐데 예. 뇌파 검사를 통해 임 씨의 여러 수면 가지 상태를 이제 관찰해봤습니다. 이유가 있다. 깊은 잠에 들면 하는데요. 뇌파가 네. 높이 치솟으며 결정적으로 이제 넓은 뭐 곡선을 스트레스도 많이 그리는데 받고, 임 씨의 경우는 뇌파가 오밀조밀 요즘처럼 이제 답답하게 더운 여름에는 움직입니다. 열대야. 자다 열대야. 깨다를 네. 계속 네. 반복하는 네. 겁니다. 또 특히 아까 정수리 이제 부분에는 게임 하시는 붉은 부위가 분들 눈에 얘기도 띕니다. 하셨는데 이게 잠을 우리가 방해하는 24시간 각성 요소들이 사회잖아요. 넓게 네. 퍼져 낮방 있다는 구분 의미입니다. 없이 진단 또 결과는 일 때문에 만성 또 불면증, 이제 심리와 약물 치료가 무시느라고.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임 씨처럼 이건 잠이 든 뒤 뭔가를 2번 하시다 이상 보니까 깨거나 네, 한 번 이 수면 잠드는데 리듬이 20분 무너집니다. 이상 걸리는 제가 증상이 이따 3주 이상 말씀드릴 지속되면 내용 중에 그런 불면증을 내용들이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 거하고 좀 최근 관련이 5년 사이 있는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저기 이제 환자는 30% 이상 늘어 영상으로도 좀 54만 나오고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검사도 하고 여성이 남성에 이거 비해 몇십만 1.5배 명이네요. 가까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명 중 사실 4명 그거 이상이 드러나 있지 않는 응급실입니다. 환자까지 합치면 스트레스 뭐 증가와 엄청 많은 잠자리에서의 거 잦은 그렇죠. 스마트폰 통계에 사용 등이 잡힌 사람은 원인으로 일부일 지목됩니다.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우리가 이제 인공조명 전 원장님 이후에 나오시네. 예, 전 이후에 스마트폰이든 이제 그것저것 3분의 하다 1이 보면 어떤 잠을 장애로든 늦게 자게 네네. 되거나 불면증이 그러다 보면 노출된다. 이제 수면 전 인구의 3분의 1, 망가지는 게 예. 몇 천만 유산소 운동이 불면증 예방에 좋긴 하지만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고 잠이 안 온다고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이면 와 우리 3명 중에 한 명은 벌써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없으세요? 이제 네, 저는 음, 뭐 원래 습관이 1시, 2시에 자면 그거는 불면증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리고 그렇게 자는 것이 꾸준히 돼 중간에 있으면 깨지 않고 네.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없고 네.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가 없고 낮에 활동할 때 문제가 없으면 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수면 그게- 패턴으로 건강한 아니 자기 리듬인 낮엔 거죠. 당연히 좀 졸죠. 아니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아 정상은 그럼 낮엔 조는 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스티브님, 생각해. 깨돌이님, 네. 국파님, 아유 감사합니다. 동시다발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열혈 예, 팬들 많이 예. 오셨네요. 이제 네네. 6명이 예, 네네. 네, 그래서 낮 동안에 생활이 지장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네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네. 그걸 따져봐야 돼. 예. 4시간 아이고, 자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파님. 예. 4시간 자고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네네. 그런 사람 아이고, 있어요. 스티브고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예.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아.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고, 오늘은 8시간을 초반에 자도 이렇게 문제가 별풍선이 있다. 많이 터지나?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아니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원장님. 네, 제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좀 시끄럽게 좀 네. 크게 예.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네. 뭐 수면이란 뭐 아이고. 수면 건강 이렇게 이제 네네. 예. 뭐 화두 이런 걸 이제 예. 던지셨는데 잠이란 무엇이냐? 네. 예. 그걸 알아야 이제. 늘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네. 이게- 인생의 그렇죠. 예. 그게 그러네. 이제 낭비냐? 낭비. 그게 이제 낭비냐? 아니죠. 이 잠자는 게 이제 옛날에는 뭐 잠은 죽으면 평생 살 수 있다. 아 춤요? 네. 그 전에 열심히 일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잠을 자는 게 이제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음. 뭐 사실 피로도 풀고 뭐 그도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퍼포먼스, 인지 기능 면에서도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낮 동안에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아. 정리가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 잠을 자야지 그 다음 날에 학습이 잘 될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자면 네. 제대로 배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근데 잠을 이제 3시간 자고 4시간 자는 사람이 있다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3시간, 4시간 자도 6시는 항상 일어나요. 일어나서 6시에 수영을 또 해요. 오, 그 다음에 또 10시쯤 되면 또 잠이 또 쏟아져요. 예. 어떻게 기자를 할 수 없어 잘 왜냐 아침에 이제 기사 쓸 걸 발제를 네,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하면 좀 잠이 네, 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좀 졸아요. 그리고 또 깨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하면 이제 또 또 직권주의 약간 예, 하고. 식곤증 약간 오고 뭐 그거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아, 완성- 진짜요? 그런 완성적인 것들이. 수면. 그리고 이제 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모티베이션, 그 동기로 이제 졸음을 극복하고 네네.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힘들면 좀 잠깐 쉬시고 네네. 일하시고 잠깐 쉬시고 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음.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건강을 좀 해친다고 아, 봐야죠. 대체 그럼 불면증이 뭐예요? 그 정의가 뭔가요? 불면증은 네네. 아, 우선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하나. 30분 이상 30분 걸린다. 이상? 네. 그다음에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다음에 네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개운하지 않다. 자다가 2번 이상 깬다. 2분 이상 깬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건- 낮 네네. 동안에 퍼포먼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상태가 3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니까 딱 하루 이틀 그런 건 불면증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아, 네. 그렇게 이-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 아니면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잠들기 힘들고 네네. 그 다음에 낮 동안에 불편함이 있고 네. 그런 상태가 3주 이상 지속되면 그것도 불면증이죠. 야, 분명히 잠들기 힘들다는 건 몇 분? 30분 이상. 30분 이상. 네. 네. 잠들기 근데 이현 힘들다는 쌤은 건 어떠세요? 평소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얼굴이에요. 눈 밑에 눈 밑 지방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다크서클이 엄청 네. 내려와 있어요. 잠을 네. 하도 안 주무셔가지고. 전 잠을 많이 잡니다. 아, 많이 사실은. 주무세요? 많이 자고 예. 또 거의 인덕션 하는데 잠드는데 한 2, 3분이면 아 진짜 그러면 네. 완전히 불면증이 아닌 그냥 아주 네, 네, 예. 근데 이제 방금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면 질환은 불면증만 있어요.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야 너 뭐 병원 가야지 뭐 그리고 수면제 먹으면 너 그래서 되겠냐 뭐 약 계속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네네. 아 나는 머리 붙이면 바로 자. 난 잠드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난 네. 수면 문제 없어. 네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과수면증이 있는 거예요. 보통 잠드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생각 조금 하다가 잠이 안 올라 할라 뭐 이러다 그냥 자버리면 사실은 그게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건데 네네. 그 뒷부분 잠들기 전에 몇 분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려서 잠이 이제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적당한 거예요. 나는 머리 붙이면 바로 잠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10분 이내로 잠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만성적인 수면 일찍 부족이는 자든 늦게 자든 항상 6시에 깨는 거는 그것도 비정상인가요? 그건 이제 수면 리듬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 이제 일단은 직업적인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난 늘 그 네네.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냥 외과를 하니까 예, 네네. 특히 생 일찍 일을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평생 그냥 일찍 깨져요. 그러실 그냥 것 같아요. 잠을 깨져요. 자건 네네. 못 자건. 거의 머릿속에 응? 시계가 있는 것 같죠. 네. 바로 잠에서 깹니다. 네. 그럼 바로 잠에서 못 깨는 것이 사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왜냐하면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생길 때 그때 늦게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지. 내가 우리처럼 이렇게 늦게 자도 일찍 깨는 건 비정상 아닌가요? 일단 그건 이제 리듬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마치 그건 이제 예를 다행인가요? 들어 우리가 마치 네. 전쟁터에 있다. 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6시에 네. 일어나야 된다면 아마 6시 1분 전에 다 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아.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아주 뭐 주말이에요. 휴가예요. 나 뭐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자면 제 생각에는 한 8시간 이상 자니까 오전 11시, 12시까지 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는 이제 긴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면증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당되신지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
자고 일어나도 그 뭐죠? 제대로 또 아까 저처럼 막 수시로 졸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불면증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신 게 자다가 3시에 깬다. 아, 3시에 깨는 사람도 많죠. 노인들은 네. 많죠. 원래 이제 네.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네. 뭐 자동으로 한두 번은 깹니다. 아, 사실 나이가 들면. 네. 그것도 불면증에 속해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불면증이죠. 근데 또 이제 노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게 잠 오는 그 리듬이 앞당겨져 있어요. 거의 한 저녁 8시, 9시면 졸리세요. 그때 이제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면 그 리듬이 앞당겨져 있어. 그러면 그때 주무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시에 주무셨어요. 6시간을 잤어요. 그럼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죠. 그렇지. 새벽 3시에 깨는 거예요. 6시간 주무시고 네. 새벽 3시에 깨면 네. 할 일이 없죠. 없죠. 신문도 아직 안 오고 네. 그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열심히 일하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40, 50대의 어떤 아저씨라고 쳐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진짜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뭐 한 10시, 11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씻고 12시에 주무셨어요. 잠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새벽 3시에 깨요. 야. 잠이 안 와요. 네. 새벽 3시에 이 3시간 자가지고는 그 다음날 그렇죠. 일을 못 일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나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3시 깨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잠을 못 자는 잠들기가 건가요? 어렵죠. 어렵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죠. 그러면 40, 50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게? 네. 아, 있습니까? 그럼 오. 불면증이 잠이 들지를 않는 거.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지가 안 되는 사람. 수면 유지 네. 불면증.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너무 뭔가 일찍 깨서 힘든 거. 너무 일찍 깨서 새벽 힘든 4시, 거. 5시. 이게 이제 네. 노인의 경우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자다가 이제 새벽 3시에 깬다. 뭐 이런 분들은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살고 바쁘고 힘들고 네.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아, 긴장을 긴장한 해서. 상태로 주무시면 아. 잠을 자더라도 깊게 잠이 안 들어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수면, 한 서너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나면 음. 이제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자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건 자고. 그건 자고 네. 급한 불은 끄고 음. 그 다음에 긴장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네,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겠죠. 또 아. 낮에도 힘드시고. 근데 이제 깼다가 또 금방 잠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죠. 불면증이라고 할 수까지 하기까지는 그렇죠. 금방 다시 잠이 들면. 근데 그게 이제 2번 이상 되면 문제가 된다고. 음. 2번. 음. 그럴 때는 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어떤 수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잠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잠을 예를 들어 옆에서 흔들어 깨우듯이 네네.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나를 깨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면 유지 장애인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코를 골다가 호흡을 안 하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아. 다리 떠는 병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전립선 문제는 그것도 방해 끝까지 요소니까. 전립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립선은 알고 계시죠. 아. 네. 알고 네,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음. 몰랐던 문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벌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 예, 것도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벌떡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게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 말씀하신 거죠?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아, 달라요? 이제 하지불안증, 주기성 사지운동증은 이게 이제 발이고 이게 다리면 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다리를 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흉내 내고 있는 정도. 네네네. 이런 거고 네네. 방금 이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이 잠들 무렵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네, 깨어났어요. 네, 바로 특히 그거예요. 낮잠 자다가 네. 그걸 이제 갑자기 예. 누가 또 그걸 꿈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위에 사장님 갑자기 슬립 스타트라고 하는데 스타트가 이제 출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깜짝 놀라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이게 뭐 딱 수면 질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잠들 무렵에 이렇게 깨거든요. 네. 우리 조상이 원래 원숭이였잖아요. 나무에서 네,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잖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렘 수면이라 그래서 네. 꿈잠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빠져요. 중심을 못 잡을 수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렇게 잠이 빠져들려고 하면 깨려고 아. 하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 네네. 이게 이제 진화의 흔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원숭이 때 대박. 습관이. 아니 이거 원숭이 때 진화로 습관이. 안 믿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럼 네네. 잠들 때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네네. 아니고 긴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럼 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병은 아니고. 네네. 가위 눌리는 건 어때요? 낮잠 자다 저도 간혹 그러는 때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스트레스가 아닌. 깨울 수가 없어. 정신은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그 슬립 스타트랑 비슷하죠. 왜냐면 이게 렘 수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근데 가위 눌림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잠이 들면 특히 꿈 수면일 때는 몸에 힘이 빠져요. 네. 힘이 들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근육이 힘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내가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네. 갑자기 뇌가 깨버렸어요. 내가 깨버렸어. 몸은 아직 마비 아직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깼는데 몸은 못 움직이니까 상당히 공포스럽죠. 그렇죠. 네. 아, 나 숨 못 쉬면 어떡해?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공포스러운데 아. 보통 한 1분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 가위 눌림이 아, 1분 그래요? 지나면 저절로 끝나고 아, 다행이네요. 또 네네. 우리 호흡 아시겠지만 이제 네. 호흡하시는 거는 다 호흡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브레인이. 아, 그러니까 네. 숨 막혀 죽을 일 없으니까 네네. 그냥 이 상태로 아 좀 지나면 풀리겠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 몇 번 네, 가위 네. 눌림 몇 번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글쎄요, 뭐 가끔씩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아니 그 1년에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뭐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네. 가위 눌림이 너무 자주 있는 사람이세요. 네네. 저는 매주 어떤 거? 걸려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 중에 이제 그럼 제가 바로 또 물어봐요. 낮에 졸리지 않아요? 졸려요. 많이 졸려요. 많이 졸려요. 그럼 얘들이 기면병이라고 낮에 음. 심하게 졸리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아. 그 기면병의 부수 증상으로 가위 아, 눌림이 진짜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근데 정작 본인 졸음에는 관심이 있고 가위 눌림에 대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는 경우에는 좀 가위 눌림이 네, 기면병을 의심해봐야 기면병을 돼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기면병도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죠? 네, 네네. 약을 먹으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강부비님, 뭐 불면증 치료로 수면다운 검사를 받으면 좋나요?라고 했는데, 아, 강부비님, 이 수면다운 검사는 이제 치료가 아니고 검사 방법의 일종인데요. 주로 어떤 검사할 때 많이 하나요? 저는 이제 뭐 저 질문도 중요하신 게 네네. 이제 어떤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할 수 수면다운 있고, 검사죠. 예, 잠을 자면서 이제 수면 상태를 찍어보는데 네. 모든 불면증에서 저희가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저 자다가 새벽 3시에 깨요. 네네. 이런 분들은 혹시 네. 잠을 방해하는 이게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아, 잠을 방해하는 어떤 수면 질환이 네.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 그런가요? 마침 좀 네네.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요. 저거는 비켜줄까요? 이제 네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네네. 자다가 숨을 좀 더 멈추는 비켜줄까요? 상태고요. 네네. 권장 수면 시간은 다르고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뭐 정상은 어떤 연령대든 간에 4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아, 4 시간. 아, 예. 그래서 이제 아.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는 드렸고 네네. 근데 이제 권장 수면 시간은 음. 더 이제 소리가 안 들려요? 길죠. 소리가 안 들려요, 구파님? 진짜예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나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소리 안 들리나요? 장면 2로 갔을 때 소리가 안 들렸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장면 2가. 예. 아, 이제 들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질문이 네. 넘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 권장 수면 시간은 실제 더 길죠. 한 초등학생은 11시간, 12시간, 네. 성인은 그래도 한 7시간 7시간. 아, 진짜 7시간 자야 되죠. 네. 집 키우는 강아지는 몇 시간? 강아지는 진짜 많이 잡니다. 네네. 강아지 제가 많이 보니까 자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랑 하루 종일 네. 있어 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잠깐만, 이게 화면이. 네네, 아, 예. 이제 됐네요. 아, 그래서 채팅창을 제가 네네. 예, 그래서 강아지는 뭐 동물들은 훨씬 더 많이 자고요. 되게 이제 육식 동물, 그러니까 네. 포식하는 거를 했던 그런 뭐 사자, 고양이도 그런 과잖아요. 네. 많이 자고요. 이제 초식 동물은 잠을 훨씬 적게 자고요. 그 우리 강구민 또 뭐 꿈을 하루에 2-3개씩, 자주 꾸는데 이것도 불면증 일종인가요? 잠을 못 자고 네. 있는 증상 같은 건가요? 그러던데, 두세 개씩 이사님은 꿈을 어떻게? 세는 게 가능하세요, 강부빈님? 그러니까 꿈은, 2개 껐는지 저 3개 껐는지? 꿈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날 몇개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꿈이랑 희한해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꿈도 있는데, 우리 강부민은 꿈을 이렇게 기억을 다 하시나 봐요. 그죠? 3개까지 할 수 있는. 혹시 2-3개 그 우리 자체가 교수님은 꿈을 꾸는 건지 몇 개나 모르겠네. 꾸세요? 모르죠. 어젯밤에 꾸셨어요? 네?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아픈 것 같은데 밤에 좀 피곤해서 그냥 아침에 그냥 깬 것 같아요. 그저께 근데 꿈 꾸셨어요? 꿨을 테죠. 근데 제가 예. 기억을 못할 뿐이겠지. 예,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포인트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네. 게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요. 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수면의 4분의 1이 이제 네네. 25% 정도가 렘 수면이고 꿈 수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잠을 정상적으로 자면 정말 아주 특수한 병이 있는 분이 아니면 수면의 4분의 1은 꿈이에요. 아, 단지 꿈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강부비님, 꿈을 하루에 2-3개씩 자주 꾸는데 이것도 불면증 예,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 왜 그러냐면요. 네네. 우리가 네. 꿈을 기억하는 거는 꿈을 꾸고 난 직후에 깨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쭉 꿈을 꾸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전에 경험했던 게 쉽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꿈을 꾼 직후에 깨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다가 네. 그걸 저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깨는 행동 자체가. 아. 직전에 어떤 걸 저장해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는 꿈이 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푹 잠을 못 잤다라는 네. 얘기가 돼요. 저는 그렇게 번역해서 들어요. 네. 저는 꿈이 많아요. 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네. 아, 그건 당신의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고 수면의 아이고. 유지가 잘 안 되는 거고 네네. 또 꿈 기억이 너무 잘 난다라는 거는 네네. 물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있고 네. 꿈 자체가 아주 인상적인 꿈의 내용이 네. 좀 뭔가 이렇게 강렬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네, 네. 게 나하고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음. 기억을 더 잘 하실 수 있죠. 빚쟁이가 몰려오는군. 이 기자님은 지금 돈에 대한 네. 두려움을 갖고 계시죠. 잠을 자는데 힘이 필요하나요? 아, 네. 지금 이제 신기하네. 잠을 자는 힘 힘. 자체가 약해서 힘이 없으면 잠 못 생긴다. 자. 그러는데. 예. 지금 요 뒤에 아, 있는 진짜 이제 새로운 용어네요. 뒤에 있는 네. 그래프인데 네, 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지금 이게 네. 잘 안 잠깐 보시. 잠깐 그래 네. 보이면 또 네.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뒤에 그림이 저런 건데 이제 네네.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어. 그림이 있죠. 이렇게 네네. 떨어지는 올라가서 건데 끝 떨어지네. 기본적으로 네.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비켜줘야 이제 되겠네. 잠을 뭐 깊게 많이 자야 되는 거는 네네. 낮 동안에 피로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 피로가 쭉 쌓여서 올라가는 요 그래프, 요걸 이제 프로세스 S라 그러고 네.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아마 지금 그래프가 이 그려져 올라가는 있죠. 게 뭘 피로도. 피로도. 예. 아. 옛날에는 네. 수면 독이라 그랬어요. 예. 수면 독 쉽게 내가 톡식하다는 톡식, 뜻. 예. 예, 힘도 톡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 동안 활동할 때 우리 몸에 독이 쌓인다. 네. 예, 자면서 그 독을 푼다. 네. 예, 여독을 푼다. 뭐 이런 네. 말처럼 아, 네. 예, 수면 독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 이제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내가 낮에 열심히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머리 많이 쓰고 뭐 예를 들어 게임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수면독이 쌓여요. 자면서 이 수면독이 이제 해소가 된다. 요 그래프고 저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래프 보이시죠? 그, 네네. 예, 여기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산 모양으로 돼 있는 요거는 뭐냐면 네네. 우리가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하루에 어떤 시간에는 졸리고 어떤 시간은 안 졸려. 뭐 예를 들어 아침에는 덜 졸리고 점심 먹고 졸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밤 12시 이라 새벽 3시에 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합에 의해서 사람이 자고 깨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활동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지 잠을 네. 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게임 많이 하면 잠은 또 충분히 자야지만 그 다음 날 또 게임을 또 잘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저는 제 게임의 실력은 정말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런 제가 네.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잘 못 해봐서 제가 그런 거 말고 저도 게임을 좀 해본 네.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옛날에 삼국지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 사실 뇌 피로가 많이 쌓여요. 많이 쌓였어요. 네. 근데 왜 나 잠 안 올까?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그것도 일종의 게임에 그렇죠. 대한 스트레스? 네. 긴장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게임을 하실 때 뭐 게임이 잘 풀리고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예, 릴렉스 되고 이런 게임을 잘 안 하시겠죠. 되게 막 그럼요. 이렇게 뭔가 초조하고 막 이게 아슬아슬하고 그래야 잘 하죠. 그런 스릴을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1시까지 게임을 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 몸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익사이팅 소리. 예. 뭐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시속 150km로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네네. 그냥 이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이제 시속 30km로
달려요. 네. 그래도 아마 엔진은 네. 여전히 뜨거울 거고 네. 식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네.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음. 자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음.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 잠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아. 나 12시에 자야 돼. 네네. 한 10시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시에 정리를 하셔도 좋고.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런 신체 네. 피로, 뇌의 피로. 이게 신체가 필요하면 아까- 뇌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신체의 피로, 그래서 운동하는 그림, 뒤에 책 읽는 그림이 있는데 네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 머리를 또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불면증 골치 환자분들한테 아프네. 네. 독서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아, 그러면 잠이 바로 오죠. 공부하면 잠 바로 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선생님, 있어요. 그죠? 네. 아닌가요? 더 글자 집중이 되나요? 글자 작은 성경책 읽으면 아, 성경책. 이제 후파님, 뭐, 귀 막고 눈 가리고 자는 거 도움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아주 지금 이제 좋은- 마침 네.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까요? 마침 네네. 지금 저 뒤에 그림이 일주일의 이름의 조절이고 이제 네네. 보시면 이 우리 머리가 그려져 있죠. 뇌고요. 근데 네요. 이제 네네. 눈으로 네. 눈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서 뇌를 네. 자극해주는 뭐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가면 네. 우리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예. 멜라닌이 아니라 멜라토닌. 멜라토닌. 네, 이 멜라토닌이 원래 이제 이렇게 네. 잠이 들면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프 따라 그려볼게요. 아,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 네. 증가하는군요. 잠이 그래서 들면. 잠을 자는 동안에 높게 유지가 되다가 네. 빛이 비치면 떨어져요. 아침이 되면 세상에. 자 이렇게 떨어지죠. 네네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올라갈 때 졸리는 거고요. 멜라토닌이 떨어질 때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빛이겠네요. 빛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럼 그럼- 빛을 그 빛은 받아들인 건 눈이 감지를 하나요? 그렇죠. 아, 우리 피부가 눈- 감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네. 눈 가리개를 하고 잠을 자면 훨씬 깊게 자요. 아, 우리 왜 집이 네. 우리 가정집이 네네. 조명이 하나도 없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나도 모르게 또 주변 사람이 또 네네. 그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어, 또 집 근처에 있는 다른 네. 조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네네. 저는 수면 환경에 이 그림은 뭔가요? 괜찮으신 네. 분들은 네네. 이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게 멜라토닌 멜라토닌이겠네요. 아, 밤이니까. 멜라토닌. 밤이니까 수치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고 네. 아침이 되면 음. 떨어지고. 네, 근데 떨어지고. 이제 예. 멜라토닌을 빛이 강력하게 억제한다. 내가 잠을 잘 자고 싶으면 눈 가리게 하고 자라. 그 소음 자극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원장님, 둔하게 하고 그러면 자겠습니다. 뭐 눈 가리게 할 필요 없이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되겠네요. 멜라토닌 뭐 약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제틀렉 그 시차 극복하느라고 멜라토닌 많이 먹고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멜라토닌 네. 뭐 국내 구하기 힘들다는데 어디 계속 외국에서 우리 이 기자님이 강의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천재신데. 이 기자님이 보통 잠에서 깨면 이렇게 아주 이 기자님께서 이게 지금 빛을 줄여주는 건데 제가 네네. 요 멜라토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다만 중요한군요. 멜라토닌에 대해서 멜라토닌이. 뭐 네. 얘기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 좀 다 들어보시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네. 드셔보신 분도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요 그래프 전체로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드리고 바로 돌아올게요. 가로축이 연령이에요. 나이고 네네. 요 세로축이 멜라토닌 농도입니다. 네. 머릿속에 나이가 들수록 있는- 떨어지네요. 그렇죠. 갓난아기일 때는 엄청나게 높아요. 아,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잠을 잠을 잘 많이 자는 자는구나. 거예요. 네네. 청소년 때도 졸려요. 그런데 한 5, 60대 되면 네. 갓난아기 때 7분의 1도 없어요. 그리고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나이 들면 네. 노인분들 중에 불면증 많잖아요. 음. 예, 그런 경우가 나이 들면 멜라토닌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다.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족해요. 예,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워도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잠은 호르몬, 천연 호르몬이 안 나와요. 네네.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멜라토닌 많이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뭐 먹을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예시가 있는데 우리 깨돌이님이 멜라토닌 얘기하니까 자꾸 이 질문 하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들고 자꾸 잡생각이 드는데 수면을 쉽게 들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데 일단 멜라토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네, 하고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 게 네. 맞겠네요. 예, 그래서 네네. 지금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습니다 이제 옆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견과류죠. 뭐 호두도 있고, 견과류, 호두, 토마토도 토마토. 있고, 체리, 귤도 있어요. 파인애플, 뭐 네네. 바나나, 뭐 이렇게 있죠. 아, 저런 게 있습니다. 이런 그게 다 것들이 멜라토닌 멜라토닌과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내가 이걸 먹어야 과일류하고 견과류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녁에는 주로 저음식을 위주로 밥 대신에 저음식 위주로 먹으면 제가 되겠네. 이걸 엄청 좋아해서 네. 그래서 아직 그럼 괜찮나요? 멜라토닌 레벨이 괜찮은가 잠이 네네. 잘 와요. 근데 이제 이 기자님은 드신다 그러면 저녁에 드시겠죠. 네네. 네. 저녁에 먹어야 되겠네 저거. 그래야 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네. 교수님도. 네. 근데 제가 요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남자가 잠깐 머리 좀 어떤 치워주시겠어요? 네네. 어떤 남자가 해를 보고 이렇게 어, 쳐다보고 있죠. 네, 네. 다시 네.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공부가 부족할 때는 네네. 이걸 자기 전에 바나나 먹고 자면 잠이 잘 오나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찾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나나에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트립토판인데 이게 대사를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가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아니 UV가 있어야 돼요. UV요. 자외선. 자외선. 빛을 받아야 자외선 몸에 되네. 안 좋은 건데. 네, 자외선이 이제 우리 몸에 화학물질,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네네. 그래서 아이디어하기는 어떻게 돼요? 아침에 저걸 먹고 네네. 아침에 자외선 좀 견과류, 먹고, 뭐 네. 과일, 뭐 콩류도 좋아요. 낫도 뭐 이런 거 네네. 먹고 낮에 햇볕 보면서 햇빛 좀 보면서 걷고 열심히 자외선 활동하고 쬐고. 그럼 낮 동안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서 저장이 돼 있다가 음. 타이밍이 되면 그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그걸 아침에 먹어야 돼요. 아침에 낮에. 먹어야 돼요? 예. 낮에. 야 아침에 저녁에 먹어야 먹는 게 되겠죠. 아니라 아침에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요게 포인트. 굉장히 좋은 햇빛을 쏴야 되는 좋은데. 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네. 네네. 햇빛 먼저 쏘이고 멜라토닌 먹고. 선생님 그런데 멜라토닌이라는 약은 국내에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뭐 네네. 되게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많이 사갖고 오시죠. 네, 이제 저 국내는 미국, 없죠, 캐나다는 일단. 네네. 그냥 영양제처럼 파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 식약청은 이걸 허가 안 해줍니다. 아 그래서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요. 어. 뭐 이유는요. 뭐 제가 물어본 바로는 동양인에 대한 멜라토닌의 이제 적정 건강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까지 연구를 해놓은 게 근거가 없으니까. 부족하다. 연구를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제 네네. 식약청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 그래서 요즘은 약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유일하니까 제가 상표명도 말씀을 드리는데 서카딘이라고 해서 스카딘요? 네네. 예, 그런 이제 멜라토닌 약이죠. 약이고 아. 2mg짜리가 있고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거 처방 받아야 되나? 처방을 해야 돼요. 아. 의사 처방이 있어야 돼요. 수면제입니다. 그래요? 수면제인데 의존성이 없고 이제 그런 좀 아니 장점- 허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처방이 가능하고? 그 약은 허가가 됐어요. 아 약은 허가 건강기능식품 됐습니다. 허가가 아, 예, 돼요. 중요한 약은 거죠. 약이 약은- 나와 있다는 거네요. 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는데 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효과가 안 나와요. 아, 적어도 한 달 이상 먹어서 한 달요? 수면 리듬이 바뀌면서 세상에. 자연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제가 진짜 성격 급한 정신을 사람은 잃게 만드는 약이 아니에요. 네. 먹으면 정신 잃고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금방 효과 나타난 게 아니구나. 여행 갈 때 차라리 저 먹는 음식 건 먹고 말래요. 여행 갈 때 아이, 먹는 건 소용이 없네. 네네.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시차 여행을 시- 가셨을 예.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네, 워낙 그거는-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이제 한 2시간 전에 복용을 하는데 음. 그걸로 효과를 보려 그러면 음. 한 달 이상은 좀 가야 알겠습니다. 되고요. 우리 깨돌이님이 예. 뭐 지금 얘기한 게 사실 수면 부족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야 이게 정신이 사실은 들고. 쉽지가 않죠. 음, 예, 깨돌이님이 워낙 깨를 많이 쓰니까 잡생각을 많이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수면에 들기가 말씀하신 쉽지 내용이 않죠. 이제 네. 전형적인 불면증에 대한 얘기죠. 뭐 전형적인 이제 불면증에 대한 그렇죠. 얘기고 사실 나 여기 이제 음. 뭐 잠들기 사실 이 힘들고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신호은 쌤은 모신 거 아닙니까? 네. 잠 잘 잠들기 들게 어려워요. 하려고. 피곤해도 네. 잠이 안 와요. 낮에도 안 졸려요. 이렇게 아이고, 이제 참, 남 얘기가 불면증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네. 얘기를 하십니다.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요 아 달라요? 확실히 내 그림인데 상태가. 요 그림 잠깐 하나 아, 보여드리고 여기- 들어볼게요. 여기 자체가 수면 다운 검사 하신 거네요. 들어가서 여기 네네.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요 녹색으로 네네. 보이는 녹색 부분 제가 부분 있죠. 이렇게 네네. 했어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뇌파고요. 네.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인데 사실 이제 불면증 환자들에 대해서 물론 뭐 연구 목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심한 불면증 환자를 수면 검사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진단 목적, 연구 목적으로 뇌파, 우리 브레인, 네네. 뇌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고 뇌의 기능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 교수님 하시는 수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뇌 구조적인 그런 거고, 이제 MRI는 뇌 구조를 측정하는 거고, 뇌파는 뇌의 기능,
얼마나 예민하냐 뭐 이런 걸 이제 네네. 측정하는 건데 해보면 아, 다르다.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있군요. 각성 뇌파라 그래서 이 어. 주파수가 빠른 뇌파가 수면다운 검사하면 그럼 불면증 환자 아니요.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이제 건가요? 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아, 거짓말 이제 자기가 거짓말 한 거에 뇌에서는 거짓말 못 하는군요. 뇌파 검사를. 예, 이제 그 좋은 지적이신데 이제 네.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못 자요. 한 뭐 단 10분도 못 자요. 그러는데 가족분이 얘기해 옆에서 아하. 사모님이 잠 못 잔다고 왔고 옆에 이제 남편분이 음. 저 사람 사실 자요. 아, 진짜. 네, 그럴 수 보고 있죠. 자더만 예. 계속 잠을 안 잔다고 예. 저렇게 얘기를 해. 네. 그 환자분이 거짓말하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환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잠의 질이 얕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고 잠이 안 들고 그 상태로 이제 뒤척인 거예요. 네. 난 그랬고 옆에 사람 보기에는 코도까지 걸면서 자고 아, 뭐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잠을 빨리 좀 제대로 자게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깨돌이님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 우선은 약물. 이제 우리 약물 얘기도 좀 할게요. 네. 아, 약물 얘기를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우리 네. 깨돌이님 쉽게 좀 방법보다는 좀 우리가 처음부터 약물보다는 이게 깨돌이님 분명히 자는데 그 배경, 음. 수면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죠? 수면 환경이 안 좋으면 수면 환경을 고치고 네. 그다음에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 몸 상태가 또 그죠?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네. 우선은 이제 뭐 나는 자려고 너무 정신이 잠이 안 들고 등등등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뭐 그전에 이제 잠을 잘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집안 환경이 크게 바뀐 거 없는데 나 6개월 전에 잘 잤는데 지금 잠을 못 잔다. 이제 뭐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경우도 아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뭐 아, 갑자기 이유가 이제 있죠. 침대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냥 뭐 신경 쓰실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대개는 이제 또 너무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수면 리듬이 이제 안 좋아지고 깨져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 아 이분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수면에 쉽게 들게끔 하는 방법인데 네. 아까 이 기자님이 이제 뭐 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이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왜냐면 사실은 약을 먹으면 계속 그게 의존성이 강해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있죠. 사실은 네네. 수면제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고 네네. FDA 우리나라 식약처도 다 허가가 돼 있고 건강보험까지 해줘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이 수면제가 꼭 다 이제 나쁜 게 복용하면 아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잠깐 그림 보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네네. 예, 불면증에서 약을 우리가 처방하거나 또 약을 드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어떤 경우냐? 급성 스트레스.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지금. 뭐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뭐 큰 사고, 네네. 뭐 죽을 뻔했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마치 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때 진통제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럴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적절한 수준의 수면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스트레스가 그렇게 있을 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걸 피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면 리듬이 더 이상해져서 깨질 너무 이제 수가 좀 있겠네요. 더 네.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네네. 이제 교대 근무 이제 시차 여행이 되죠. 네네. 우리가 교대 근무 낮밤이 바뀌었어요. 네네. 아침 9시에 잠을 자라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힘들죠. 근데 그때는 외국에서 수면제의 자야 도움을 되는데. 네네. 받을 수 있고 내가 미국을 갔어요. 낮밤이 바뀌었어요. 네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내일 아침에 일찍 뭔가 저기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우리 이제 골프 치러 가야 교수님.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실내가서 그러려면 이제 한 10시에는 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네. 그때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불면증, 너무 오래된 불면증이라서 얘가 그럴 때는 비약물 치료,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두 달 걸려요. 그동안 나 그럼 어떻게 살아? 나 그동안 수면제 먹고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보조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다가 약을 줄여나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좀 화면 그림을 좀 잠깐만 켜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저 그림만
보신 거는 이제 어떤 상담을 하는 거죠. 예, 네네. 이제 이쁜 여자분하고 상담하면 상담 잘 될 것 의사가 같아요. 이제 뭔가를 이제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침으로 찌르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상담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고 네. 내가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비약물적인 그런 이제 접근법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이제 일어나라. 지금 깨돌이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에요. 네,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듣고 오늘 해서 오늘 바로 잠을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노력이 필요한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카페인을 좀 줄인다든지 예, 술은 아예 안 드신다든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건 마시면 안 네.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은관님. 네. 네. 예, 그리고 낮 동안에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근무 시간이 그야말로 삼교대직도 네. 있고 네. 맨날 바뀌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리듬을 잡습니까? 우리 매력님 당연하죠. 피곤하면 지치면 저절로 잠이 드는데 이게 잠이 안 든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매력적이죠. 피곤하고 지치면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영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네네. 우리 깨돌이님이 하나의 방법을 그런 제안을 여건이 안 되는 해주시는데,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거 네. 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있는데요. 반신욕. 네, 반신욕 도움이 됩니까? 예, 반신욕하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 네네.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잠이 들려고 하면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지 잠을 깊게 들어요. 근데 그 체온이 네. 1도 2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0.3도 4도 아, 네네. 3도 4도 살짝 보통 살짝. 평소의 기온보다 예, 보통 살짝. 그 사람의 이제 기본 체온보다 아, 그럼 반신욕이 몸에 열을 더 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좀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나요? 그렇죠. 씨, 대박. 그렇죠. 이제 진짜요?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네. 포인트가 있는데 예. 반신욕 마치고 바로 누우면 그때는 이제 몸이 데워져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예요. 자, 불면증 있는 분이 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체온의 그런 하루 동안의 체온의 변화폭이 적어요. 건강한 사람보다. 네네. 네,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체온이 떨어져도 한 0.1도밖에 안 떨어진다고 쳐요. 아, 한 0.3, 4도 떨어져야지 잠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 잠이 잘 안 들죠. 그건 이제 방의 온도가 아니라 내 몸의 체온이 내 몸의 그렇다는 얘기죠. 신부 네, 체온이에요. 네, 우리 뇌 척수액의 온도입니다. 네. CSF의 온도인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할까?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려버려요. 반신욕을 하면서. 아, 올렸죠? 올렸어요. 반신욕이 끝나죠. 끝나면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그럼 체온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0.3도 정도. 네. 이야. 그때 잠이 오는 거예요. 어. 절대 체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그 느낌. 음. 마치 우리 롤러코스터 타고 떨어지는 그 느낌에 아, 의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아, 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구나. 중요한 반신욕- 포인트네요. 반신욕은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끔 만들죠. 왜 하필 반신욕이면 전신욕은 안 됩니까? 전신욕 해도 돼요. 아, 전신욕 해도 됩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제 조금 반신욕이면 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를 적어도 한 30분은 해요. 30분 해야 됩니까? 30분이나? 아. 이거 아유, 그래도 잠 잘 든다면 뭐 그거 뭐 한 시간 투자할 수 있죠. 뭐. 저게 또 더운 물에 네. 들어가 계시면 네네. 릴렉스 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이완이 되는 효과가 근데 있거든요. 반신욕 하면서 게임하면 되잖아요. 아, 그건 좀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네. 있는데 아, 이제 좀 게임을 좀 자극적인 게임 말고 아, 그거 빼야 됩니까? 좀 지루한 어. 게임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명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명상도 중요한 좋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루한 게임이 아, 지루한 게임이 재밌다. 없을까요? 선생님 또 반신욕 말고 또 있습니까? 자다가 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또 뭐 있습니까? 피곤하고 반신욕. 지치면서들로 잠이 들죠. 아까 얘기한 반신욕이라. 저도 아. 그렇게 많이 잤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반신욕 말씀드리면 네. 말씀도 하세요 또 그 환자분들이 제가 그렇게 몇 번 해봤고 해봤고. 이게 땀이 아. 너무 많이 나서 저 너무 아. 힘들어요 막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네. 매번 에어컨을 좀 틀고 자는 건 없어요? 아 주무실 때요? 네. 뭐 이제 그것도 좀 우리 열대야도 있으니까 제가 네. 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네. 다시 돌아와서 자, 침실을 보시면- 서늘하고 습하게 하자. 네.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열대야 때 잠 못 자잖아요. 네네. 더우니까.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네. 기온이 높아요. 네네. 우리 몸이 어떻게 체열을 방출해서 체온을 낮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 통해서 이제 열 손실이 나야 되는데 주변의 공기가 너무 뜨거워요. 아. 열의 이동이 안 일어나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열대할 때 잠을 잘 못 자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침실은 좀 선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보시면 한 20도에서 22도가 돼야 돼요. 서늘한 정도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습도가 한 50%는 돼야 돼요. 너무 건조하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실제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침실은 약간 좀 서늘하고 습해야 돼. 아. 예. 또 그렇게 추워서 어떻게 자요? 음. 이불을 덮잖아요. 아. 겨울에 22도 어떻게 자요? 이불을 덮잖아요. 우리 체온은 36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침실의 온도예요.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닿고 있는 부분의 온도가 아니고, 근데 그 정도는 돼야지 체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에어컨으로 한 20도. 아니 에어컨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선풍기 틀고 자도 됩니까? 선풍기 타고 그래서 또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네. 선풍기 틀고 자다가 죽었다. 네네. 추울까 봐요. 예, 실제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자고, 네네. 실험. 예, 아, 한번 에어컨- 해보자. 이것도 한 10년 더 아, 됐어요. 네네. 예, 실험을 실제 했는데 이제 네네. 선풍기 틀고 자면 잤을 때 사람이 사람이 죽나 안 죽는다. 죽나. 이게 네.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뭐 당연히 아무 일이 없었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대요. 네네. 어떤 사람이 이제 네. 자다가 돌아가셨는데 선풍기를 틀고 잤다. 네. 선풍기 틀고 자다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음. 뭐 다 의사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선풍기 바람 정도를 사람이 못 이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도홍준님은 전기장판은 숙면 좋은 거였는데 좀 전기장판. 서늘하게 좀 자라는데 왜 자꾸 따뜻하게 자려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합니까? 답변을 아, 드릴게요. 또 답변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마무리를 하면 네네. 그분은 워낙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셨는데 막 그냥 그렇지.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거지. 이제 원인을 아, 찾다 보니까 선풍기 네. 옆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선풍기가 거지. 돌고 있었구나. 안심하고 틀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막 네. 바람이 직접적으로 오면 오히려 이제 어려. 몸에 근데 열을 배는 따뜻하게 이제 이불을 좀 덮는 게 맞습니다.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네네. 되고요. 네네. 아까 전기장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기장판 네, 없어요. 전기장판 네, 전기장판 또 네네. 서른 여섯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전기장판 얘기를 하셔서 전기장판도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좀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 네. 구들장에 예, 지진다 예,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예, 이제 예. 겨울철에. 음. 근데 실제로 이제 너무 춥고 이럴 때는 이제 더운데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 들어가면 나른하고 많이 졸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실제로 이완되는 효과도 있고 아. 우리 몸이 이제 너무 또 체온이 낮아지면 또 네네. 힘드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되는데 막상 너무 덥게 해서 잠을 자면 실제로 잠을 깊게 숙면을 못 취해요. 아 세상에. 왜냐면 이제 수면 계속 문제. 자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애기들 왜 잠잘 때. 네네. 왜냐면 그게 아.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이. 특히 이제 그 꿈수면, 렘수면일 때는 아.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 안 합니다. 음. 그때는 이제 체온이 높은 올라가죠. 상태로 있죠. 그러다가 깨죠. 음. 덥게 잠은 자다가 중간에 깨고 잠도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좀 체온이 신부체온이 조금 높아서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자다가 많거든요. 식은땀 그게 흘린다고 땀 흘리는 게 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렇죠. 방법이 되는 그것도 다 거죠. 그 현상인가요? 예, 연수면 우리 때? 몸이 이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음. 발안이죠. 땀 흘리는 네네. 것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 좋은 그런 것 얘기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뭐 우리 수면 환경에 대한 말씀이 좀 어.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아침에 완전히 깨자 이게 뭔 말인가요? 뭐 제가 깨면- 이제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자. 네.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아 네. 늦게 자도 일어나자. 일찍 똑같은 자도 시간에 일어나자. 일어나야 돼요. 아, 똑같은 똑같은 시간에. 시간에. 몇 시에 잡건 간에 예, 네. 휴일이든 주말이든 아, 휴일까지 포함해서 나 7시에 일어나면 매일 7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자기가 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 늦게 잤으니까 오늘 늦게 일어나자라고 생각하고 늦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시간에 일어나자. 항상 네, 같은 항상. 시간에. 아, 제가 이게 경험을 해보면 네네. 예,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고 네네. 뭐 그다음에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일정한 기도. 시간에. 네네. 예, 그런 분들 중에 생각보다 불면증이 없어요. 저절로 수면 리듬을 지키는 건데 아, 예, 나 이제 예를 오. 들어서 나 7시에 알람 맞췄어. 네네. 일어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7시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미적미적거리고 10분, 15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7시에 일어나서 이제 네. 이 방에서 거실로 갔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우리 뇌가 완전히 깬 건 아니에요. 아. 우리 뇌를 깨워줘야 돼요. 브레인한테 깼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빛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빛에 아.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바닥으로 친다고. 네네네. 네, 그거가 있고요. 또 하나 아. 제가 물이라도 한 잔 마셔라, 식사해라, 커피 마셔라. 특히 혈당이 올라가야 돼요. 혈당이 그럼 네, 우리 사탕 다 의사시니까 사탕 아니 밥을 먹는 거죠. 아. 혈당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우리 브레인이라는 공장이나 기계가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연료를 줘야죠. 전기를 딱 주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 몸에 컴퓨터 뭔가가 켜지듯이. 들어가면 우리 네. 위장관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 네네.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이제 몸이 깨는 거죠. 집안 아. 구석구석이 깨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치면 부엌에서 요리하고 뭐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고 TV도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에 충분한 자극을 줘서 완전히 깼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근데 원장님 근데 그 아까 늦게 햇빛 자서 보면 멜라토닌이 올라간다고 늦게 자서 멜라토닌이 떨어지죠. 늦게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좀 일찍 깨면 피로도가 계속 쌓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라도 좀 늦게 일어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 버리면 네네. 수면의 리듬이 안 수면 리듬을 만들어지죠.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뇌는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 브레인의 입장이라고 봅시다. 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항상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은 브레인이, 우리 몸이 계산하기에 7시간이에요. 그럼 언제 자야 되겠습니까? 0시, 12시에 자야죠. 자야죠. 늘 7시간에 일어나요. 그 12시에 12시 잠 자야 오는 되는데. 신호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네네.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불규칙해요. 7시에 일어났다, 9시에 일어났다, 8시에 일어났다, 10시에 일어났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럼 우리 브레인 입장에서, 뇌 입장에서는 몇 시에 잠 오는 신호를 만들어야 될까요? 갈피를 못 갈피를 잡겠네. 못 갈피로 약속을 네. 안 지키니까 음. 갈피를 못 잡잖아요. 결국은 네네. 일정한 시간에 계속 일어나면 우리 뇌 입장에서는 필요한 수면을 계산해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 무조건 12시에 자야 돼. 아. 그러면 11시쯤부터 서서히 졸리기 시작해요. 돌리 시작하는구나. 네네. 우리 브레인이 알아서 준비해요. 알았어. 네. 그 자연 그 리듬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 한 일정 시간 깨자. 예. 낮잠 오래 자게 되는데 괜찮아요. 그 낮잠 말씀하셨는데. 오래 좋은 자면 질문이신데 네.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낮잠은 20분? 20분을 넘기면 안 돼요. 네. 야, 여러분 V 20분 이거 생각해 기억하셔야 주십시오. 돼요. 20분을 넘기지 20분 마십시오. 넘게 그럼 주무시면 안 어떡할까요? 됩니다. 그러면 20분만 자려 그러면 불편하게 자야 돼요.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거나 어. 편하게 자리 깔고 이렇게 누우시면 누워 있으면 안 한두 시간 되는군요. 그냥 자버려요. 바로 자는구나. 한두 시간 그냥 자버려요. 예, 엎드려 그래서- 자면 불편한데 그죠? 그럼 오래 못 자겠네요. 근데 그죠? 왜 그러면 20분만 자야 되느냐? 네. 네네. 우리가 이제 잠이 들면요. 처음에 1단계 수면이 있고 2단계 수면이 있어요. 깊은 수면. 그 다음에 더 깊은 더 깊은 3단계 수면이 3단계 있어요. 수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보통 한 20분 정도 되면 1단계에서 한 2단계 갈락말락해요. 아. 2단계 갔을 수도 있고. 네네. 이 상태에서는 자다가 깨더라도 정신이 금방 깨요. 바로 네, 일에 네, 복귀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한 30분, 40분 지나버리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 그럼 몸이 다 수면 모드로 가버려요. 그럼 그럼 누가 깨워서 깨잖아요? 네. 멍하고 짜증나요. 그리고 야. 집중도 안 돼요. 네네. 이런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진짜요? 20분. 야. 근데 낮잠 그 정도 자면 몸이 풀리긴 풀리나요? 그래서 20분 이제 자는데. 그 한 20분 정도 자는 거는 네네. 우리 뇌의 긴급한 수면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긴급한.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모자란. 네. 아니면 내가 낮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해서 뇌에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은 거예요. 이걸 네.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네.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그다음부터는 우리 뇌가 어. 쉽게 얘기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잠을 자버려요. 뇌도 살아야 되니까. 윈도우 환경이 되네. 예. 아. 그러니까 정작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네. 잠과 관련된 거 피로를 해소하는데도 20분이면 될 걸 2시간 동안 멍한 상태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네, 오타도 네. 내면서 막 이런. 네. 왜 그러다가 이 네. 기자님 새벽 네, 네. 오후 3시에 너무 졸려요. 네. 그래서 한
참았더니 한 5시 정도 되니까 좀 머리가 맑아질 때가 있죠. 네. 2시간 동안 우리 뇌가 알아서 일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한 멍하게. 2시간 정도 지나면 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같아지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밤에만 이렇게 말짱말짱한 이유가 있네. 한 20분 자고 네. 차라리 20분 자고 나머지 맑은 정신으로 일 열심히 그래요. 하자.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MS 뽀로로님. 예. 네. 아니 근데 대부분 식사를 하면요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낮잠을 자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낮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아닌가요? 네, 아니라고 또 제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 이제 네. 요 카페인 얘기 조금 할게요. 카페인 제가 이제 이 카페인 90%가 마시는 카페인 함량을 좀 보여드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만 예, 더 예. 보여드릴게요. 네네. 예. 이게 뭐죠? 이거는 방금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는 네. 아주 유명한 커피 브랜드별 음. 카페인 함량이에요. 아, 네, 상당히 높아요. 지금 요 빨간 선이요. 네네. 빨간 선이 한 70ml 건장 용량이에요. 와. 다 상회하고 있죠. 전부 현재 건장 파는 용량보다- 커피 믹스의 건장량 2배 넘는 것도 네. 있고 대부분 어이구. 다 넘네요. 마침 그 하루 건장량 마침 다 이게 넘는 거니? 브랜드가 잘 밑에 가려 아 있어서 브랜드를 가려야 되는. 커피빈 그러면 이런 거 조금- 보이면 안 돼요. 아 예. 커피빈 비면 안 제가, 되죠. 제가 특정 업체를 아, 예. 스타벅스도 그- 보이면 안 되네요. 보이면 안 되죠. 예. 네. 이데아도 보이면 안 네, 되고요.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타면탐스도 보이면 안 네. 되고. 네, 네. 카페인 함량이 엄청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엄청나네요. 카페인 함량이 너무 엄청나요. 초과가 그래서 되네요. 이제 사실 그 쑥고추도 많네. 카페인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서는 브랜드 커피들의 카페인 함량이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카페인의 그래야지 중독이 게임이 되겠죠? 잘 되죠. 카페인의 중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커피 가게를 또 찾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커피가 진하잖아요. 그럼 맛이 쓰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설탕을 많이 넣어요. 당분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카페인 중독, 설탕 중독. 단맛의 중독. 내가 이제 우리가 무슨 커피 가게에서 네. 이걸 한 잔 마시면 카페인 중독, 설탕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그 가게를 찾는 거예요. 이 가게 그러게요. 커피의 향이 좋아,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사실 중독돼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네네.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네. 잠을 되어 잘 있으면 자겠네. 처음에는 네.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맑고 좋죠. 근데 지금 네. 난 마셔도 잠 잘 잘 자는데 저분은 네. 내성이 생긴 거예요. 아, 내성 생겼어요. 카페인은 2, 3일만 지나도 내성이 생겨요. 이야. 금방 내성이 생겨요. 그럼 잠 잘 잔다는 얘기인가요? 잠자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문제는 네.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 그러겠어요. 멍하고 졸려요 막. 아. 근데 커피 한 잔 마셔야지 눈이 떠져요. 아. 완전 중독이네. 중독이죠. 완전 중독. 근데 카페인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 지금 마셔도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은 내성이 생겨 있는 거고. 네. 근데 커피 저것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또 생기는지 아세요? 불면증 말고 뭐 이제 처음 마시는 분 불면증. 경제적인 문제는 생기는데. 경제적인 워낙 문제, 비싸니까. 의학적인 문제. 아, 의학적인 문제. 벌써 생기나요? 저 계양? 예, 맞습니다. 네. 위식도 역류가 아이고, 생겨요. 위식도 형님. 위식도 역류의 가장 흔한 병원이 원인은 좋아하겠네요. 과도한 카페인 네. 섭취입니다. 아. 가보면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 나중에 내시경 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도 끝부분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아우, 사람들 있어요. 대박. 커피색처럼. 그래서 병원마다 다 저 커피점이 있나? 병도 그러네. 진짜 병도 약주네. 아, 정말.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네. 강의하면 네. 선생님 커피 몇 잔 마시세요? 네. 스페인 뭐 쉽게 너는 그럼 커피 안 마시냐? 이런 거하고 네. 똑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한 잔 정도밖에 안 마시고 못 마셔요. 저는 너무 많이 마시면 저는 예민해가지고 견딜 수가 네네. 없어요. 네. 그래서 한 잔 정도만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마시면 잠에도 영향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근데 낮잠을 자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졸리고 힘든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카페인 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졸음? 카페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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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NEP 네네. 냅인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네네. 커피를 우리가 마시고 마시고. 카페인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2, 30분 걸려요. 아, 그래 좀 기네요. 나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잠깐 자고 낮잠을 자기 직전에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20분 자고 알람 맞추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커피 효과 딱 커피 때문에도 효과가 깨는 거네요. 예. 그때 자꾸 그러면 자다 깼을 때 네. 머리가 맑아요. 두 가지죠. 오, 잠을 이거 적게 잤죠? 예, 예.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나타나니까 음. 네. 이게 대개는 이제 음. 예, 특히 왜 장거리 운전하시다가 음.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쉬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 왜냐하면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다시 운전대에 복귀하면 이게 약간 집중력이나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떨어질 수 커피 있어요. 한 잔 마시고 잠깐 그런다고 낮잠 일부러 커피 자고. 마시고 할 필요는 없죠? 네. 네, 아 정말 네. 네네. 운전 중에 야. 뭐 이걸 잠을 쫓을 방법은 없나요? 운전 중에 아 정말 제가 제일 최근에도 네.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야, 아. 항상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네. 그저께 저기 그 방송이랑 같이 녹화했던 거는 네. 이렇게 재밌는 게 이 밀폐된 차량 안에 이제 혼자 오래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요. 당연하겠죠. 근데 네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 내지 5000 ppm 정도 넘어가면 네. 실제로 졸음을 느껴요. 아. 그래서 졸리면 환기하세요 환기. 하는 게 그거예요. 환기. 산소가 네.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음. 올라가요. 환기를 하는 순간 더운 공기 확 들어와서 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꼭 저 이발하면 전 그냥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이발 아, 그 원장님한테 야단을 받는데 네. 저는 그 이상하게 이바람은 이게 가위 소리가 싹싹 나면 그것도 그냥 릴렉스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케어 받는 느낌이 예. 릴렉스 그럼 시키니까. 방법은 환기 말고는 없네요, 그죠? 예, 특별한 결국은 방법이. 네네. 자야 돼요. 20분. 20분. 제가 다시 네, 말해요. 네, 20분이에요. 20분. 네, 20분. 20분.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그 이상 넘어가면은 네. 야간에 수면에 영향을 줘요. 네.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아. 낮에 낮잠 음. 길게 자면 그걸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예. 어디 뭐 좀 신선한 공기가 너무 이게 들어오면 겜.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막 열심히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좀 팁을 좀 더 주셔야 되겠는데.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데 졸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옆에 네. 타고 있던 제 친구가 음. 돌림 노래를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돌림 노래. 예, 그러니까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근데 돌림 노래가 내가 해야 돼. 아, 그걸 잘 순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아, 이제 또 그런 것도 방법이 하고 네네. 결국 이제 잠은 잠으로 해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저런 20분만 정말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20분만 네. 잠은 잠으로 해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3시 타고 가면 369 게임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참. 진짜 네. 예. 벌써 시간이 끝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 아유, 야, 뭐, 이게- 한 시간이 그냥 가네요. 네네. 그냥 그래. 예. 네네. 원장님한테 다 못 다 들은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나와주십시오. 내서 네. 한번 좀 예? 듣는 걸로 예, 하죠. 뭐. 예, 네네.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앵두나무님 뭐 갑자기 또 끝날 아, 시점에 뭐 부르나요? 말씀하세요. 예, 앵두나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빨리 말씀하세요. 네네. 예. 그럼 끝납니다 저희들. 예. 뽀로로 신발님 감사합니다. 네, 뽀르신발 열심히 하세요. 예, 네네. 한 가지만 질문이요. 예. 네네. 아, 우리가 또 예. 이게 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또 우리가 마음이 넓습니다. 네. 빨리 질문하세요. 네. 야, 앵두나무님이 이렇게 네. 끝까지 또 들으셨나봐요. 네. 스틸록스란 약을. 스틸록스. 아, 예. 야, 스틸록스. 저희가 예, 준비해 아무래도 왔는데 저희들이 딱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끝내려고 하다가 네. 예, 딱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짠. 두 번째 겁니다. 네네. 솔피뎀도 있고. 네네, 요거 아, 딱 비켜드릴까요? 스틸록스 딱 보이죠? 네. 예. 험한 털도 있고. 네네. 예. 이게 좀 얘기를 해주. 약인데요, 그죠? 예, 복용 네네. 중이시라는데. 예, 빨리 복용 빨리? 중이래요. 음. 손이 손이 저리고 저리고 마비 마비 증상이 증상이 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음. 부작용이 좀 심한가 보네. 네. 네. 우선 이제 뭐 스틸록스 복용 중인데 이제 손이 저리고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신경외과 쪽으로 선생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뭐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예, 자, 뭐 이렇게 네네. 자다가. 일단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 같고 그죠? 네. 보통 스틸록스 복용할 때 뭐가 좀 아닌 네. 10년째 스틸록스를 복용하고 계세요? 앵두나무님 오래 드셨는데? 10년째 예? 오플 이야 대박인데요? 어떻게 10년, 저게 7년째 계속 복용을 해요? 제가 진료하는 뭐 불면증 환자분들은 20년, 30년 된 분들이 아, 있어요. 스틸록스를요? 네, 와. 스틸록스뿐 아니라 이제 뭐 네네. 어떤 분은 약이 한 줌이에요. 가지고 네. 오신 수면제가 한 줌이에요. 정말 진짜요? 다 갖고 오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한 줌이에요. 이걸 어. 다 드시는. 네, 어, 그래서 앵두나무님 뭐, 모든 수면제는 다 복용하신 네, 분이네요 좀뭐 보니까. 만성불면증이 좀 심하신 어. 분으로 생각이 되고 석하진도 이미 복용하셨다고 그러네요. 이야.
손이 저리고 마비 증상은 뭐 제 생각에는 스틸록스 스틸록스 때문은 원인이 아닌 것 아니고요. 같아요. 뭐 다른 다른 원인을 문제가 찾아야 있으실 수 되겠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뭐 불면증으로 많이 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네. 어떻든 이제 뭐 약을 네. 진짜 진료를 통해서 이제 약을 뭐 음. 좀 결국은 끊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렇죠.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끊기 좋은 약으로 좀 네. 바꿔서 좀 네네. 끊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정신과 대개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가 네.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약물 치료 외에도 좀 종합적인 접근,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수면제 얘기 우리가 얘기를 못했네. 아까 졸피뎀도 음. 사실 좀 유명한 약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마무리하고 좀 하시죠. 졸피뎀 좀 얘기 있는데요. 예. 임금님 이게 이제 한 준비 번, 졸피뎀 예. 얘기 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졸피뎀이 자살을 유발한다. 아, 네. 이게 이제 그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탈억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 뇌의 전두엽, 네. 선생님 잘 아시겠 전두엽 부분이 이제 어떤 이성적인 거 억제 네. 작용을 네.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본능적인 네, 그런 좀, 이제 예, 행동을 누르죠. 예. 자제하는 그런 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인데, 이 졸피뎀을 비롯한 꼭 졸피뎀만이 아니고 수면제가 그 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해버리면 예. 억제되는 게 억제가 안 되니까 술 그냥 마시면 좀 그렇죠. 그렇죠. 릴리즈가 예, 술 되고 마시면 좀 네. 이제 사람이 아, 말도 많아지고 막 네네. 충동적이고 아, 졸피뎀이 폭력적이고 그런 기능이 그런 있나요? 쪽으로 네. 작용해서 이제 아. 폭력적인 아니면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아,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이 자살을 유발한다 그러고, 요즘 또 졸피뎀이 또 아주 그 흉악 범죄에 그게 이제 이용이 하고 돼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예. 자기가 예. 그렇게 흉악한 네. 행동을 예. 하고도.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상당히 좋은 약이에요. 좋은 사실은. 약이에요? 예. 네. 우리가 뭐 전작인데 좋겠어요. 칼이 위험하다 그래서 네. 식칼도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아. 의사 예. 진료를 통해서 예. 이제 적절하게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 되는데, 앵두나무님은 우리 신홍 원장님이 이제 여기 강남에 코슬립 뭐 수면센터를 하시니까요. 한번 찾아가서 좀 이렇게 예. 상담을 받아보면 또 도움이 될것 임두나무님이 이제 같습니다. 약을 복용 처음에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네. 이분은 상당히 약에 이제 예민하신 분이세요. 네. 예, 약에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시라서 이제 그렇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데, 네. 되게 졸피뎀은 이제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야간에 깨서 이제 뭘 먹는 행동, 네, 야간 그건 식이증후군 알죠.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외국 해외여행할 때 가끔 먹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게 이 수면제도 내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면제 내성요? 예. 네, 당연히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깁니까? 카페인 내성도 생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한 뭐 주먹 이렇게 보면 한 줌 드시는 분이 정말 있어요. 정말 제가 있어요. 네. 과장은 못하고. 근데 이제 그분 그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좋고 거죠. 이제 네네. 그 다음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네네. 어떻든 이제 너무 약을 오래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약물적인 방법을 찾아야 비약물적인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 못 자면 치매 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고,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우리 뇌세포 사이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 글램핑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잠을 못 자면 그게 네.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기초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이제 요즘 다 제일 큰 화두가 치매잖아요. 암보다 사람들이 치매를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네. 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누가 생각해도 잠을 못 자는데 뇌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임금나무님 꼭 우리 아, 신홍 힘내세요. 원장님하고 같이 좀 상담을 해서 좀 좋은 길게 답변 못 의견점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앵두나무님 했으면 때문에 좋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더 했습니다. 네네. 힘내세요. 예. 네. 또 한 번 모실 테니까요. 네, 그때 네. 또 한번 네. 조인하셔가지고 아, 더 네, 네. 깊은 그럼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네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네. 주 목요일 네. 날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이 부장님이 네, 좀 해외 출장을 가시는 네네. 바람에 네네. 예, 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고 또 봬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